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생명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지는지 선생님이랑 공부를 해봅시다. 자, 저번 시간에 우리는 지각이, 그러니까 이번 단원 자체가 그거잖아요. 이제 일단 다시 지각과 생명체가 어떤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가, 그거 배우는 거잖아요. 자, 지각 다시 복습해 볼게요.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했었죠? 지각? 제일 많은 게 산소, 규소인데, 그러니까 규소랑 산소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운데 규소 있고 양쪽 이게 네 개, 산소 네 개가 이렇게 결합하고 있는 요거를 뭐라고 했다? 규산염 삼연체라고 했던 거 기억나요? 규산염 삼연체. 그리고 이 규산염 삼연체들이 여러 개가 막 모여갖고 생겼던 게 바로 규산염 광물이었죠. 지각은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건데, 이번 시간은 이제 생명체가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면 되는 거예요. 자, 요 식물, 그죠? 식물, 그리고 동물, 이런 거 막 토끼, 고양이 뭐 말고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사람도, 그죠? 사람 요 머리털부터 해가지고 요 피부까지, 토끼도 마찬가지예요. 요 눈동자 하며 여기 뭐 털부터 해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이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자 이거죠. 저번 시간에는 그냥 돌덩이가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니까 별로 재미가 없었을 텐데, 이번 시간에 그래도 우리 몸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뭐 집에서 물고기 키우는 친구도 있을 테고 강아지 키우는 친구도 있을 텐데, 걔네들이 뭘로 이루어져 있는지 알아보자 이거죠. 자, 결론부터 말할게요.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생명체는. 끝. 됐죠? 이러고 끝내면 너무 허무하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물. 여러분 몸의 거의 65%에서 70%가 물로 이루어져 있어요. 사람 몸에. 그죠? 물로 이루어져 있고, 그 다음에 무기염류, 탄소화합물 이렇게 돼 있는데, 무기염류라는 건 뭐냐면요. 그 여러분 몸 속에는 물 말고요. 그 약간 뭐 칼륨, 마그네슘, 뭐 아니면 소금 이런 것들도 막 들어있거든요. 그런 거 이제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예전에 이런 말 한 적이 있어요. 그 왜 미네랄, 그러니까 광물질들, 뭐 아니면 이온들 이런 게 되게 우리 몸에서 좋은 역할들을 한다고 했는데, 칼슘, 칼륨 뭐 이런 것들, 마그네슘 이런 것들이 그런 거를 전부 무기염류라고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탄소화합물, 요게 핵심이에요. 이게 핵심인데, 탄소화합물. 그러니까 결국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거는 대부분 물이지만, 그중 이제 물을 빼면 핵심이 되는 건 바로 탄소입니다. 탄소. 생명체는 거의 다 물과 탄소로 이루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탄소. 근데 그냥 시커먼 탄소, 여러분들 그 왜 연필심 같은 거 탄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우리 몸이 시커먼 연필심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탄소를 바탕으로 다양한 물질들이 결합해서 이루어져 있는데, 그걸 뭐라고 하느냐? 탄소화합물이라고요. 탄소화합물. 됐죠? 다시. 우리 몸이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만약 물을 뺀다면, 무기염류는 되게 조금 있으니까 무기염류를 뺀다면 핵심 멤버, 그러니까 핵심 그 구성 물질이 뭐냐면 탄소라고요. 됐어요? 탄소. 근데 그 탄소가 여러 가지 물질들과 결합해 있는데, 그 결합한 물질을 뭐라고 한다? 탄소 화합물이라고 한다. 됐죠? 서로 화합하고 있는 물질,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몸을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엄청 뭐 거의 뭐 몇백 개, 몇천 개, 뭐 하여튼 엄청 많아요. 근데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소화합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단백질, 지질. 옛날에는 이제 지방이라고 했는데, 요즘에는 교과서에 지질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탄수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꼭 알아두세요. 자, 그래프로 다시 볼게요. 물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긴 하지만, 물은 그냥 뭐 별로 우리가 볼 거 없으니까 다른 걸 보자면, 지금 다음으로 많은 게 단백질. 여러분 피부 같은 것도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는 거거든요. 전부 머리카락도 다 단백질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지질, 다른 말로 하면 지방인데, 아무튼. 그리고 여기 탄수화물. 자, 요거 세 개, 요거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탄소화합물이라고 한다. 탄소화합물. 됐죠?
이렇게 알아두라는 거예요. 탄소로, 그러니까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은 기본적으로 탄소로 이루어져 있다는 얘기예요. 탄소. 탄소를 C라고 하는 거 원소기호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이제 무기염류도 한 4% 이루고 있다는 거, 뭐, 기타 등등 또 있고. 됐죠? 이렇게. 여러분이 그거 알아두세요. 근데 이제 탄소화물이요. 그러니까 요거 세 개만 있는 거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하겠지만 굉장히 많아요. 뭐 메테인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엄청 많은데 아무튼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이 요 세 가지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근데 이제 어떤 원소로 또 이루어진지 알아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뭐로 이루어져 있다고? 얘들은 탄소. 얘를 기본 골격으로 한다는 거예요. 탄소. 그래서 탄소화물이라고 한다는 거, 그죠?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에는 당연히 탄소가 다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요거까지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기본적으로 수소랑 산소도 이렇게 같이 결합해 있어요. 수소랑 산소도. 근데 특이한 게 단백질에는 추가적으로 이 질소가 또 결합을 한다는 거 알아두세요. 단백질에는 탄소, 수소, 산소 말고도 질소도 결합한다는 거. 그래서 이거 외울 때 보통 이게 선생님이 뭐 이렇게 외웠었어요. 이거는 이렇게 그죠? 초, 초, 근데 얘는 단백질은 희한해. N이 있어. 됐죠? 뭐 하여튼 알아서 외우시면 돼요. 단백질에 질소가 있다는 거. 이 기본 베이스는 탄소기 때문에 얘네들 뭐라고 한다? 탄소화물이라고 한다. 그래서 사실 벌써 끝난 거예요. 지각은 규산염 광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명체는 뭘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주로 물을 뺀다면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하, 오늘의 답 사실 이미 나온 거예요. 자, 그래서 뭐 여기 맛있게 생겼죠? 삼겹살. 여기 고기 부분, 요게 단백질이잖아요. 그죠? 단백질. 그리고 여기 끝에 비계 부분, 요걸 이제 지질이라고 하죠? 지방이라고 해야 되는데, 보통 지질이라고 해요, 요즘엔. 그리고 뭐 요런 거 고구마, 빵, 쌀, 요런 거 전부 여러분 뭐 탄수화물이라고 한다는 거, 그죠? 탄수화물. 뭐 탄수화물. 이런 것들이 사실 애초에 얘네들도 생명체잖아요. 생명체였잖아요. 지금은 죽었지만, 그죠? 슬프게도 죽었지만. 얘네들도 생명체였는데 전부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우리가 이런 음식들을 먹고 또 막 에너지를 얻죠? 아무튼 우리 몸도 탄소화합물. 탄소화합물에 뭐가 있다고? 다시 단백질이랑 뭐가 있다고요? 지질, 그리고 탄수화물. 이렇게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자, 우리가 먹는 거, 이 빵이 이제 탄수화물인데, 여기 보면은, 여기 이 까만 게 탄소예요, 요게 탄소고, 여기 이제 수소. 그리고 요게 이제 산소인데, 아까도 선생님이 말했듯이 탄수화물이랑 지질은 보면은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탄소를 베이스로 하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수소랑 이제 산소 이렇게 돼 있고, 지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돼 있는데, 단백질은 거기다 추가적으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소가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래요. 여기 질소 보이죠? 질소들이 단백질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탄소화물, 우리 몸을, 이게 사실 요거 앞에 요거 붙여야 더 정확한 거지. 우리 몸을 이루는, 우리 몸도 아니고 이제 좀 정확히 하면 이제 생명체를 이루는 탄소화합물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는데, 그 특징을 여러분이 꼭 좀 알아놨으면 좋겠어요. 자, 정리를 해두세요. 탄수화물은요, 그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주요 에너지원.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사실 밥이나 빵을 안 먹고 고기만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에너지원은 주로 탄수화물입니다. 탄수화물. 됐죠? 탄수화물. 이 주요 에너지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밥을 꼭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막 귀찮다고 막 딴 거 먹고, 왜 이게 그냥, 요즘은 근데 과자랑 라면에도 탄수화물이 있긴 하네요. 그죠? 아무튼, 탄수화물 꼭 먹어줘야 된다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특이한 거야, 이게. 여기 잘 보면 이게 아까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그거였잖아요. 자, 봐봐요. 물은 뭐 많으니까 뭐 이거는 신경 쓰지 맙시다. 너무 쉬운 얘기니까. 우리 몸은 당연히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몰랐죠? 알아야 돼요, 이제. 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지금 그 다음으로 단백질 많고 지질도 꽤 많아요. 그쵸? 근데 특이한 게 이거 봐요, 이거. 탄수화물은 0.6%밖에 없어요. 우리 몸에 왜 이렇게 탄수화물이 적을까요? 에너지원으로 써버려서 그래요. 에너지원으로. 아, 그러니까 우리는 탄수화물 먹으면 그거를 에너지로 마치 연료처럼 그 차에 기름 넣듯이 우리 몸에도 탄수화물을 집어넣어서 그걸로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탄수화물의 특징은 뭐냐면 주요 에너지원인데 이 남는 거를 지질로 저장을 해요. 남는 걸 지방으로 저장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이 밥을 많이 먹으면 빵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쪄요. 네, 살이 쪄요. 살찌면 너무 슬프죠, 그죠? 예, 선생님은 좀 말라고 살을 쪄야 되지만 대개는 막 살찌면 싫어하잖아요. 아무튼 탄수화물은 다시 주요 에너지원인데 너무 많이 먹으면 남잖아요. 에너지가 남지. 그 남는 거를 주로 어떻게 저장을 한다? 몸속에서 지질로 저장한다는 거예요. 이거 알아두세요. 자, 그리고 아니 그럼 선생님 탄수화물이 뭐 주요 에너지원이라면서 그러면 우리 밥만 먹으면 되겠네요. 밥이랑 과자, 뭐 라면 이런 거만 먹으면 되겠네요. 탄수화물만 먹으면 되니까 에너지만 얻으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뭐 에너지만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 물론 연료도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차에도 기름을 줘야지 차가 돌아가죠. 그죠? 차에 기름 넣어야지 차가 부릉부릉하고 나가잖아요. 근데 기름만 있으면 됩니까? 아니죠. 차에는 바퀴도 있어야 되고요. 차 안에 운전대도 있어야 되고요. 브레이크도 있어야 되고, 그 막 나사도 있어야 되고. 아이, 그러니까 우리 몸도 똑같은 거예요. 에너지만 있으면 뭐예요? 우리 몸을 이루고 있는 이 세포, 효소, 항체, 호르몬, 여러분 뭐 남성 호르몬, 여성 호르몬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이거 말고도 뭐 다양한 호르몬, 뭐 이게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호르몬이라던가 아니면 항체, 병균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죠. 효소, 우리 소화시켜주는 물질 이런 거, 효소, 세포 이런 거 되게 중요한데 이거 전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아, 그럼 얘네들이 이렇게 잘 살게 만들려면, 생기게 만들려면 뭘 먹어줘야 된다?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실 요게 포인트인데 이게 항체 생기거든요. 면역력을 높이려면 여러분이 반드시 단백질을 먹어줘야 돼요. 단백질을.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드세요. 고기를 꼭. 단백질을 먹어야지 면역력이 생긴다고 한번 그 부모님한테 말씀드리면 싫다고 하려나요? 아무튼 단백질을 먹어야지 한번 이런 거 이게 할 수 있잖아요. 그냥 뭐 부모님한테 고기를 먹어야지 면역력이 증진된대요 하면 고기 구워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아무튼 탄수화물만 먹으면 안 되고 단백질도 먹어야 된다. 단백질, 세포, 효소, 항체, 호르몬 이런 것들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지질도 우리가 먹을 필요가 있는데 얘는 이제 특이하게 세포막 요 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걸 이제 세포막이라고 하는데 그 세포막의 주 성분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꼭 이 특징 세 가지 알아두세요. 자, 근데 보면 이제 왜 하필 우리 몸 생명체가 탄소로 이루어져 있을까? 그게 또 궁금할 텐데 별로 안 궁금해도 어쩔 수 없어요. 궁금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자세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아무리 1번부터 20번까지 외우기 싫어도요. 네? 최소한 8번까지는 외우세요. 이제부터. 뭐 아무리 외우기 싫어도 1번 뭐 수소, 그 다음 헬륨, 그 다음 리튬, 그 다음 베릴륨, 그 다음 붕소, 그 다음 탄소, 그 다음 질소, 산소 여기까지는 외우라는 거예요. 아무튼 탄소는 몇 번? 6번이에요. 6번은 처음에 몇 개? 2개, 그죠? 2개 있고 그 다음 몇 개? 4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원자과 전자가 4개죠. 원자과 전자가 탄소는 4개인데
지금 보면 탄소가 원자과 전자가 4개다 보니까, 자, 잘 보세요. 여러분, 탄소 원자과 전자가 4개란 얘기 뭔 얘기냐면, 여기에 우리가 공유결합, 이온결합 배웠잖아요. 탄소는 사실 그 애매한 게, 이온으로 이렇게 뭐 잘 되는 원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지금 탄소가 안 정해지려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4개가 들어가거나, 4개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4개가 나가거나인데, 그게 개수가 똑같기 때문에 애매해요. 그래서 탄소는 주로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하냐면 공유결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공유결합. 공유결합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탄소는 보면은 공유결합을 할 수 있는 전자가 몇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4개 있죠? 4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탄소는 요요 하나, 둘, 셋, 네 방향에서 다른 원소랑 전자를 공유해서 공유결합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산소를 들어볼게요. 산소를 예를 들어보면 산소는 맨 처음에 8번이니까 2개, 그 다음에 여기 6개가 있잖아요. 근데 보면은 공유결합을 두 쪽에서밖에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탄소가 네 방향으로 다 결합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되게 다양한 물질들을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뒤에서 계속 배워볼게요. 참고로 우리가 이걸 요 탄소가 양쪽에 지금 요거 보면은 탄소 양쪽에 네 방향에 지금 수소가 결합해 있죠? 우리가 이걸 메테인이라고 하거든요. 이거 화학식으로 하면 탄소 하나에 수소 4개니까 CH4 이렇게 하는데 요거를 메탄가스, 메테인가스 이렇게 불러요. 그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 가스로 쓰는 거예요. 근데 요게 여러분 하나 알아둘게요. 이게 알아두세요. 이 그림을 이렇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요렇게 표시하기도 해요. 가운데 C 있고 요거 보이죠? 이게 공유하고 있는 걸 그냥 짝대기 하나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전자 요거 공유하고 있죠. 요거를 짝대기로 표시한다고요. 그럼 이거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 그냥 알아두시면 좋아요. 예를 들어 물 같은 경우는 지금 요렇게 돼 있으니까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고 약간 그냥 뭐 문양 같은 거니까 그냥 알아두면 된다 이거예요. 전자 공유하고 있는 거 짝대기로 표시한다. 이 짝대기가 전자 공유쌍, 공유 전자쌍을 뜻한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산소, 선생님 원자랑 분자 헷갈리지 말라고 했죠. 이게 산소 원자고요. O2 산소 원자 2개 붙은 게 분자예요. 우리가 들이마시는 게 요거거든요. 이게 그리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여기 산소 사이에 전자 얘는 두 쌍을 공유하거든요. 그럼 띡띡 이렇게 그냥 나타내기도 한다는 거.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두 쌍, 이쪽에 두 쌍 공유하는데 여기 찍찍 이렇게 한다는 거 그냥 알아두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지금 보면은 요게 뭘 뜻하는지 알겠죠? 여기 찍찍찍 돼 있는 게 요게 이제 이게 공유전자쌍이에요. 공유전자쌍. 네? 전자 2개 공유하고 있는 그걸 말을 하는 건데 아무튼 탄소 원자는 공유전자쌍을 그러니까 결합을 할 수 있는 게 양쪽 사방팔방 네 방향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탄소 원자끼리도 되게 결합을 많이 해요. 탄소 원자끼리. 아까 이 메테인 같은 경우는 보면은 지금 탄소 주위에 수소들이 결합했죠. 이렇게 수소들이 결합을 했는데 탄소끼리 이렇게 결합을 하기도 한다는 거. 이게 보면은 그래갖고 별의별 이게 사슬 모양으로 이렇게 결합을 하기도 하고요.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가지 모양으로 하기도 하고 고리 모양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이중결합. 요거를 우리가 이중결합이라고 하거든요. 이중결합. 아까 요런 거 요거 이중결합이라고 해요. 그리고 요 삼중결합을 하기도 하고요. 아하, 여러분이 그러면은 이 그림을 보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자, 탄소 주위에는 요 짝대기가 몇 개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 다시 몇 개?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되겠죠? 다시 볼게요. 얘 보면 얘도 네 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그죠? 얘 입장에서 볼게요. 얘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자, 얘 입장에서도 하나, 둘, 셋, 네 개 있죠? 자, 네 개. 왜 네 개 있어야 돼요? 탄소 중에. 왜 네 개? 탄소가 6번이니까 원자과 전자가 4개니까 4개 있어야지. 공유를 그죠? 이렇게 여기에 예를 들어 수소 있었어. 여기에도 수소 있었어.
여기에도 수소 있었고 여기에도 수소 있었다.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개로 이렇게 공유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원자과 전자가 네 개이기 때문에 전자를 네 방향에서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짝대기가 몇 개여야 된다? 네 개여야 된다. 아무튼 중요한 거는 탄소 원자끼리 이렇게 결합하기도 한다더라. 자, 사실 뭐 오늘 배운 내용이 뭐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그 탄소화합물의 종류가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거 아까 단백질, 지질, 탄수화물 요게 다라고 했는데 그 탄소화물이 약간 뭐 메테인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종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탄소화물의 종류가 다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탄소가 네 방향에서 전자를 공유해서 결합을 할 수 있고 거기에 다양한 원소들이 달라붙을 수 있을 뿐더러 심지어 탄소끼리도 결합을 하다 보니까 아까 봤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모양의 이런 탄소들이 나온다는 얘기. 여기 아니면은 뭐 다른 거 수소 같은 것도 붙을 수 있을 테고, 뭐 질소도 붙을 수 있을 테고, 막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원자들이 생길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분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생명체의 몸을 구성하기 용이하겠죠? 자, 오늘 배운 내용 다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생명체는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일단 물, 그다음에 무기, 염류 이렇게 있는데 요거 두 개는 뭐 너무 간단한 거니까 제일 쉬운 것보다 제일 핵심적인 것보다 탄소화합물이요. 됐죠? 탄소화합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생명체를 이루고 있는 탄소화합물이 대표적으로 세 개가 있다. 자, 뭐라고 했죠? 단백질, 그죠? 단백질, 그 다음에 지질, 그 다음에 탄수화물. 자, 단백질은 이제 그러니까 탄수화물은 이제 에너지원 그리고 남는 거를 지질로 저장한다고 했고 단백질은 뭐예요? 뭐 항체, 효소, 뭐 세포 요런 걸 이루고 있는 주요 성분이고 지질은 세포막을 형성하고 있는 성분이다. 그리고 어 이제 단백질은 희한한 게 지질이랑 탄수화물, 단백질 전부 뭐로 이제 C 탄소를 기본 결국으로 하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수소와 산소가 이렇게 결합해 있는 구조인데 단백질은 추가적으로 질소도 이렇게 결합을 하고 있다는 거 알아두라고 했고요. 이렇게 탄소화물의 종류가 다양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다시 그려볼게요. 자, 여기 6번이니까 여기 몇 개? 2개. 그리고 여기 가장 바깥에 원자과 전자 몇 개? 4개 해서 6번이잖아요. 여기 한 방향, 두 방향, 사방향, 네 방향에서 전자를 공유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막 여러 가지 원소들이 다닥다닥 붙으면서 다양한 분자들을 형성할 수 있다고 했고요. 심지어는 탄소끼리도 막 결합을 해서 사슬 모양, 뭐 이중결합, 삼중결합, 고리 모양 이런 다양한 모양을 또 형성을 한다는 거 여기까지 배웠어요. 됐죠?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지난 시간에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 생명체를 구성하는 물질, 지각은 규산형 광물, 그 다음에 생명체는 탄소화합물 이렇게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도 수업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